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를 배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소득세, 일단 세법 자체는 어렵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가 특히 더 심한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배운 다음에 물어보면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이 소득세는 또 열거주의라요. 법전에 굉장히 조목조목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열거주의라는 거는 과세하는 소득이 뭐고 비과세가 뭐고 좀 친절하게 세법에 많이 써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뭐 비과세 소득은 한도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써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다 하려니까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거주의라는 것은 세법에 법전에 써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써 있는 거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는 외울 게 상당히 좀 많고요. 또 여러분들 전산세무 1급 정도 올라오셨으면 전산세무 2급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정도는 이제 배우고 오셨으니까 전산세무 1급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전산세무 2급 때 연말정산 쪽만 제대로 배우셨으면 전산세무 1급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못 믿죠.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못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는 순간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알겠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소득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소득세는 일단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고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여러분들 뭐 세무회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쭉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좀 비교 설명하는 걸로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를 좀 하고 나면 또 법인세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서로 맥락이 또 있어요. 또 연관이 또 되어 있고요. 또 법인세를 또 하고 나면 법인세를 먼저 하시면 또 소득세 할 때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고 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하죠. 어쨌든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니까요. 다만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게 이제 법인세. 그럼 법인세 파트에서 하시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그러한 소득세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는요. 법인들은 대부분 사업이라는 걸 아죠. 공통분모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계속 배워왔잖아요. 기업의 회계 처리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법인세는 기업에게 기준을 기초로 해서 법인세를 이렇게 딱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언뜻 보면 법인세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장난 아니죠. 하시다 보면 소득세법이 조금 더 쉽기는 한데요. 소득세법은 오히려 또 생소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 그런데 이 소득세법을 너무 생소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이 수강하시는 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마 근로소득자 아닌가.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소득세법은 법인과 달리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런 걸 좀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아까 법인은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개인들은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사업 말고 근로를 제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도 있고 소득의 발생 형태가 좀 여러 가지다라는 얘기죠. 법인은 대부분 이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인들은 소득의 발생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발생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일정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세금 계산하기에는 세금 부과 방법이 좀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는 개인들이 소득 발생 형태를 쭉 일일이 한번 따져봅니다.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좀 달리 적용합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 이제 처음 나갈 때 뭐 여러분들 꼭 뭐 순서대로 나가야 되나요? 그 결혼하고 애 낳나요? 애 낳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득세 총론 부분은 일단 좀 넘기시고 일단 뒤로 넘기셔서 뒤로 넘기다 보면 종합소득의 종류라고 있어요.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합소득의 종류. 그래서
단원부터 먼저 좀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해를 좀 시키고 앞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그 앞에서부터 나가면 좀 딱딱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소득세의 어떤 감을 좀 잡으시라고요. 종합소득의 종류 먼저 좀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종합소득의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제목도 이렇게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피시면은 그 교재에 쭉 다 자세히 써 있죠. 그래도 교재 딱 덮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저랑 같이 필기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교재에 보시면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나 소득세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를 머릿속에 뭐 탁탁탁 이렇게 놀지 못하면 어디 가서 소득세 배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뭐가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덮으시고 저랑 같이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하면서 좀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소득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붙이고 좀 해드릴게요. 소득의 분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우리는 어차피 지금 소득세법 배우니까 개인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저거는요. 그래서 소득의 분류. 개인들은요. 그 소득을 얻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다가 보면 세금 계산에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많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달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소득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자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당만 받아가지고 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인처럼 열심히 개인 사업을 해서 벌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장 일반적으로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은데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득이 생긴대요. 자, 앞부분 조금 띄우시고요. 자, 여기부터. 자, 어떤 사람은 이자를 받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소득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금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 예금 통장에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이자 넣어줘요. 결산 이자 100원 이렇게 100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식에 투자하고 장기간 갖고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한 피투자 회사에서 나한테 배당을 줘요. 배당. 그러면 나는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 소득 이렇게 돼.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그랬죠? 사업. 그래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개인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특징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다. 근로소득. 그래서 근로소득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머지 짜투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6가지.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외우세요. 반드시 순서대로 외우세요. 2배사 근년기. 아예 저것도 그냥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2배사 근년기. 2배사 근년기 아예 입에서 노르셔야 되고요. 반드시 순서대로 외우세요. 2배사 근년기. 요런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 6가지는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종합소득이라고 한대요. 종합소득. 여러분들 종합이라는 건 여러 개를 합했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이 2배사 근년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합해서 합산과세 하겠대요. 자, 뭐 한다고요? 얘네들은 합산과세 하겠다. 세금을 2배사 근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가지는 묶어서 세금 계산 한 번 딱 해가지고 합산과세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는 넣지 않고요. 또 소득이 이런 게 있대요. 자,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퇴직금 받죠. 그래서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양도하면은 매매 차익이 생겨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도소득이래요. 자,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데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를 하겠대요. 자, 별도로 뭐 한다? 분류한다. 별도로 분류한다. 그죠? 분류가 지금 따르게 돼 있잖아요. 분류가. 그죠?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따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하겠다, 세금을 매기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유식하게 두면 과세. 그래서 얘네들을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 계산하겠다.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은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는 거예요.